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이게도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인생이 쉽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 7알에서 8알의 사람들은요, 되게 자기 위안 쪽으로 삽니다. 이야기할 주제는 어떻게 일할 것인가라는 주제예요. 정확히 말하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죠. 누구나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 맞는 일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찾아내서 행복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와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면서 아침마다 출근 당하면서 나오지도 못할 회사를 욕하고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사업하기 시작한 게 이런 일에 대한 고민이 들어왔을 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무슨 일을 먹고 살지?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물론 이 고민에 정답은 없겠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내가 어느 쪽에 더 적합한 사람인지, 그리고 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겠다가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나는 양분하는 게 약간 이분법적 사고라서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PD님 딱 그렇죠. 전문가의 특징은요, 남들이 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죠. PD님도 전문직이에요. 이것도 사실 웬만큼 하루 이틀 배워가지고 우리 PD님처럼 편집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죠. 그러면은 전문가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업무로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약간 그렇죠, 올라운더, 멀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조금씩 다 잘하는 거지. 내가 재무적 지식이 있어서 재무도 좀 잘해. 그리고 상권 지식에서 상권도 좀 잘해. 그리고 마케팅도 좀 알아. 그리고 인사관리도 좀 잘해. 그리고 어디서 또 경영책 많이 읽어가지고 경영도 좀 알아. 그리고 영업도 좀 해봐가지고 영업도 곧 잘해. 협상도 잘해. 갑자기 누가 떠오르죠? 저는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재무를 완벽하게 전문가처럼 잘하는가, 내가 재무 상담을 잘해줄 수 있는가, 못해요. 마케팅, 저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 치고는 그냥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경영, 서적은 많이 읽었지만 제가 규모를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전문가죠. 영업, 협상, 이런 것도 좀 특징 있게 잘하는 것들은 있지만 저는 그냥 멀티플레이어예요. 이런 사람이 가야 될 가능성 있는 길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가예요. 제가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보면은 자기가 직접 마케팅하고 자기가 직접 소싱하고 일단은 자기가 다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규모가 달성되고 인컴이 생겼을 때 직원들에게 할당하는 거죠. 본인이 모르는 걸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HR의 1단계는 본인이 아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HR의 2단계는 본인이 모르는 일, 전문가를 초대해서 나의 회사의 조직에 영향을 강화하는 게 2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자기가 아는 일을 넘기는 거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집에서 서빙을 사장이 직접 할 수 있죠. 그런데 매출이 많아지면 어때요? 알바생을 뽑겠죠. 그런 식으로 위임하는 1차적인 HR은 누구나 하죠. 그런데 사업가 레벨로 온다는 건 전문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사업가는 씁니다. 굳이 말하자면 누가 사용자고 누가 피사용자예요. 이쪽이 사용자예요. 의사들도요, 본인 그 의원을 개점한 사람이 아니면요, 페이닥터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은 그냥 전문가예요. 자, 이쯤 되면은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전문가들이 자기의 인컴을 늘리는 방식은 뭐예요? 전문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 플러스 게임이에요. 이거는 곱하기 게임이고요. 플러스 게임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의사로서 나의 월 급여가 1,500만 원 정도 수준 레벨의 닥터예요. 그런데 내가 진료 경험도 많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 완전히 확보했어. 그러면서 이 몸값이 막 올라가겠죠. 탑 전문가들은요, 분야를 막론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손흥민, 대한민국에서 나올까 말까 축구 인재죠. 이런 분들은 전문가 레벨에서 거의 치솟죠. 근데 이게 왜 더하기 게임이냐면요, 여기에는 레벨을 올라갈 때마다 소득이 물론 이렇게 올라가겠죠. 계단식으로. 그런데 갑자기 여기 있던 사람이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기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성장을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티핑 포인트에서 팍 터지는 게 아니에요.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손흥민이 축구를 되게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가 쉽게 하는 그 분야는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훈련해온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저 사람이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 레벨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근데 이 길은요, 진짜 어렵고 이 길은 정말 타고난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오히려 저처럼 뾰족한 탤런트가 없는 사람 대부분은 이 길을 갑니다. 저랑 일하는 사람들이요, 다 이걸로 저한테 옵니다. 근데 저랑 일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회사의 대표는 전문가를 고용하고 그 전문가가 그 전문성 분야에서 더 전문가가 되길 원해요. 더 많이 쓸 수 있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한 직무를 계속해서 맡기면서 그 조직에서 한 직무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동안 회사는 실적을 쌓고 있지만 이 한 분야만 담당하는 전문가는요, 그 조직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40대가 됐을 때 내가 시장성을 봤더니 상위 탑티어 1% 안에 드는 전문가는 아니야. 그 상태로 퇴직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좀 상황이 어려워져요. 그때 갑자기 멀티를 해야 돼요. 상권만 하다 퇴사한 사람은
사람은 간혹 닭을 튀겨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처음으로 고객 응대를 해본다던가 이런 경험을 50대에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왜 곱하기 게임인 줄 아세요? 이런 것들이 다 곱해져서 성과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마케팅 한 분야가 박살이 나 있어. 돈 벌 수 있습니까? 여기는 애초에 0이 없어요. 본질이 단단한 내 전문성에서 이 살을 붙여가는 거니까 이건 플러스예요. 역량이 강화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본인에게 없는 약점을 보완하거나 본인에게 없는 약점을 다른 사람을 통해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 멀티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멀티 역량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가지지 않은 약점을 어떻게 채울 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업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전문가들은 어떤 큰 틀에서 필요한 분야 하나를 가지고 내 몸값을 올리는 사람이잖아요. 병원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들어가면 의사의 직무는 수술이라고 하는 작은 직무로 한정돼요. 근데 병원이 수술만 합니까? 격리도 봐야 되고 회계도 봐야 되고 무엇보다 마케팅도 해야 되고 온 고객을 만족시켜서 그걸 또 드러내기도 해야겠죠. 사실 이런 기술들이 총망라돼야 돼요. 상권 분석도 해야 돼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접근성도 따져야 되고 주차가 대수가 몇 대인지 이런 것까지 그거 누가 합니까? 사업가들이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한 분야를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홀로 섰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전문가로서 나랑 일하면서 우리 PD님은 나한테 뭘 배워야 되냐면 저 사람이 본인 약점을 어떻게 채워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기에 너무 좋은 작은 회사잖아요. 큰 회사는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학습이에요, 학습. 세상은 진짜 오픈북이거든요. 웬만한 건 GPT 물어보거나 관심이 있으면 학습이 돼요. 사람이 왜 약점이 보완이 안 되고 성장하지 못하느냐? 일단 관심이 없고 학습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래도 보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줄 알아야 돼요. 협업이에요, 협업. 제가 새로 하는 사업에 파트너가 오고 있죠, 오늘. 저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에는 영어 진행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협업을 합니다. 근데 저희 직원들과도 저는 협업이라고 생각해요. 직원들의 필요를 금전적으로 채워주고 제가 원하는 역량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사업가들은 다 뾰족한 강점이 있어요. 본인만의.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 중에서 저의 되게 뾰족한 강점이 있는 분야가 상권 분야나 영업 분야, 협상 분야, 마케팅 분야 이런 것들이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곱하기 값이 높은 거죠. 덩치가 큰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인생은 끝까지 공부입니다. 이거를 멈춘 사람은요, 사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찾아서 새롭게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은 호기심과 탐구 능력이에요.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사업가가 되는 사람도 누군가의 직장인으로 시작하고요. 이 전문가 영역에 들어가는 사람도 누군가의 직장인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직장인을 폄하하지만 꿈을 가진 직장인들은 절대로 폄하할 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봤더니 나는 편집 일할 때 너무 재미있어. 그럼 몸값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이 어떤 거에 몸값을 쳐주는지 알아야겠죠. 편집을 빠르게 하는 거에 몸값을 쳐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그 편집 일의 본질이 뭐예요? 편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독을 누르게 한다던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미없는 영상을 편집 효과로 인해서 좀 더 구독자가 증가되게 하는 이런 KPI들이 있겠죠. 그럼 시장에서 어떤 KPI를 읽어주는지 본인이 조사해서 훈련을 거듭해 나가는 게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이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인생이 쉽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 7알에서 8알의 사람들은요, 되게 자기 위안 쪽으로 삽니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돼야지 세상이 돌아갑니다.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한 80%고 남들이 만들어준 구조 내에서 누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8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20%가 생산해내고 만든 질서 속에서 8알은 소비하면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20%가 리드하는 겁니다. 리드를 하고 싶으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고민도 하기 싫어. 그러면은 그것도 정답이다. 왜냐면은 사회가 그렇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불평불만을 하지 말자. 본인 택한 삶이니까. 두 개 다 공통점이 있죠? 내가 무슨 길을 가든 졸라 열심히 하는 거 기본이다. 끝.